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13주차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이제 6장 이상기체의 내용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 수업은 엔트로피와 연용량, 그리고 2차시 수업은 등온 팽창과 등 엔트로피 팽창, 그리고 3차시 수업은 내부 자유도를 포함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주차 3차시 고전적 극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양자 통계에서 고전적 극한으로 가게 되면 고전적 분포함수를 따르고 고전적 분포함수를 따르는 기체가 고전기체, 이상기체가 바로 고전기체에 해당합니다.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케미컬 포텐셜 뮤는 KT ln NQ분의 N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NQ는 양자 농도, 그리고 이제 N은 일반적인 입자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은 마이너스 TdS/dN at constant UNV, U하고 에너지하고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엔트로피를 입자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킨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얻을 수가 있고, 또는 프리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 에너지를 입자수로 미분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볼륨을 일정하게 해주면 같은 케미컬 포텐셜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먼저 알게 되면 우리가 뮤는 dF, dN at constant TV 이렇게 되니까 케미컬 포텐셜을 알고 나면 템퍼러처하고 볼륨이 일정할 때 양변을 입자의 수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 이상기체의 자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결과는 F는 NKT에 ln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는 F 플러스 TS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그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KT, 템퍼러처에 비례함을 우리가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하고 프리 에너지의 관계, S는 마이너스 dFdt at constant V, 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주차 1차시 엔트로피와 연용량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기체의 연용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자유도를 포함한 화학 포텐셜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이상기체의 프리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F는 NKT에 ln NQ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NQ라고 하는 양자 농도하고 입자의 농도를 다 풀어서 써주면 입자의 농도는 ln V분의 N이 돼서 ln N-ln V가 되고, 그 다음에 양자 농도는 ln-n이죠. 마이너스 n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의 ln KT, 템퍼러처에 비례하는 항을 따로 떼어주고 나머지 컨스탄트 항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프리 에너지를 알게 되면, 자유 에너지를 알게 되면 이로부터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 S는 마이너스 파셜 F, 파셜 T at constant V,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엔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검정색으로 쓴 이 부분은 템퍼러처의 관점에서는 모두 상수가 되고, 온도에 대한 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두 개의 항이 있잖아요. 오버롤 팩터하고 괄호 안에 있는 로그 팩터. 그래서 먼저 이 오버롤 팩터에 대한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NK 하고 나머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항. 그 다음에 NKT 곱하기 요놈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ln KT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T분의 1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KT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T분의 1 로그 KT를 갖다가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T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템퍼러처의 분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서로 이제 템퍼러처는 캔슬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nk는 오버롤 팩터가 되고 남는 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괄호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1 해주면 여기에는 요 자리에는 첫 번째 항만 남고 요 마이너스 1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k에 ln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lnv 뭐 마이너스 2분의 3 lnkt 플러스 2분의 3의 ln n분의 2파이 h바 제곱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쓴 부분이 뭐죠? 그게 바로 입자의 양자농도 n분의 n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대괄호에 있는 부분은 ln n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기체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nk ln n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5 혹은 이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주면 플러스 nk에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빼기 ln n분의 n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ln n분의 n 대신에 플러스 ln n분의 nq 분모 분자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바꿔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nk에 ln n분의 nq 더하기 2분의 5가 됨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결과는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학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기체의 엔트로피는 nk의 ln n분의 nq 플러스 2분의 5라고 하는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요 놈을 다시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놈은 이제 지금 원래 아까 얻은 식이죠. 아까 얻은 식을 그대로 옆에다 써놨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볼륨을 체적을 부피를 일정하게 할 때의 연용량, 그걸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의 연용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압 연용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연용량의 정의는 볼륨을 일정하게 했을 때 CV는 T ds dt at constant volume,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엔트로피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제 정적 연용량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우리가 미분을 해줄 때 볼륨을 일정하게 하니까 이 대괄호 안에 있는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2분의 3 nk ln kt를 미분을 해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3 nk 로그 kt를 미분해주면 2분의 3 nk에 로그 kt 미분해주면 얼마라고 했죠?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t분의 1. 그래서 t 곱하기 2분의 3 nk에 t분의 1이 돼서 템퍼러처를 우리가 없애주면 정적 연용량,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정적 연용량은 2분의 3 nk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몰수로 나타내주면 몰 곱하기 기체상수 nr, small n 곱하기 large r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지금 정적 연용량을 구할 때 우리가 엔트로피로 정적 연용량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내부 에너지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력학적 항등식 TDS는 DU 플러스 PDV라고 하는 연력학적 항등식의 양변을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템퍼러처로 미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나요? 볼륨을 일정하게 한다는, 볼륨이 일정하니까 볼륨에 대한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놈은 이 두 번째 항은 0이 될 테고, 양변을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면 T ds dt at constant 볼륨은 du dt at constant 볼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적 연용량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엔트로피의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내부 에너지의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식이 훨씬 더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 연용량의 정의는 CV는
TDS dt at constant volume 또는 DU dt at constant volume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압 연용량은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의 연용량이 되니까 정압 연용량의 정의는 이 pressure, CP는 TDS dt at constant pressure,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력학적 항등식 TDS는 DU 플러스 PdV에서 이번에는 프레셔를 일정하게 하니까 볼륨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해주고 프레셔가 일정할 때 양변을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TDS dt at constant pressure는 du dt at constant pressure 플러스 P가 일정하니까 P 곱하기 dv dt at constant pressure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근데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2분의 3 NKT. 우리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2분의 3 NKT가 되니까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템퍼러처에만 비례를 해요.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템퍼러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킬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하나 아니면 볼륨을 일정하게 하나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du dt at constant pressure 자리에 du dt at constant volume, 다시 말해서 요 놈은 파랗게 쓴 부분은 뭐하고 같죠? 그게 바로 정적 연용량 CV하고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dv dt at constant pressure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상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모두 이상기체인데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PV는 NKT. 그래서 이 놈은 이제 CV로 대치를 해줄 수가 있고 dv dt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NKT인데 이 놈이 pressure를 일정하게 하고 볼륨을 temperature로 미분해주면 dv dt at constant pressure는 P분의 NK가 되죠. P분의 NK가 되니까 여기에다 P, pressure를 다시 곱해주면 요 부분 P 곱하기 dv dt at constant pressure는 뭐가 되죠? 네, 맞습니다. NK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CV 더하기 NK가 되고 우리가 정적 연용량은 2분의 3 NKT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1은 2분의 5 NK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압 연용량이 정적 연용량보다 조금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그 다음에 정적 연용량과 정압 연용량을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엔트로피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정적 연용량과 정압 연용량은 이미 열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정적 연용량분의 정압 연용량을 우리가 연용량에 비해서 보통 감마로 나타내 주는데 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정적 연용량이 2분의 3 NK, 정압 연용량이 2분의 5 NK니까 그 레이시오는 연용량의 비는 3분의 5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용량의 비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비열의 비, 비열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압 몰비열분의 정압 몰비열 나누기 정적 몰비열을 그걸 계산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3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몰수로 나눠주면 연용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몰 비열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용량의 비라고도 얘기하고 비열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압 연용량이 정적 연용량보다 큰 이유는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키려면 더 많은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했을 때의 경우보다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부피를 팽창시키려면 더 많은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전기밥솥이에요.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면 밥이 선다고 합니다. 밥이 선다는 의미, 밥이 잘 안 익는다 이런 얘기죠. 밥이 선다라는 말은 밥이 잘 안 익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밥을 하는데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뚜껑을 열면 밥이 잘 안 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Q는 NC 델타 T 몰수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뭐 이걸 질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질량 MC 델타 T로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제 몰로 나타내는데 몰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때 이 비열은 이제 정압 몰 비열이 될 수도 있고 정적 몰 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압 연용량이 정적 연용량보다 크듯이 정압 몰 비열이 정적 몰 비열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뚜껑을 여는 순간에 바깥에 있는 압력과 이 밥솥 안에 있는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뚜껑을 열게 되면 우리가 정압 비열이 적용이 돼야 된다. 정압 비열이 적용이 되게 되면 똑같은 열량을 공급을 해도 CP가 CV보다 크기 때문에 Q가 같으면 델타 T가 CP 델타 T에 있는 델타 T가 작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정압 비열이 적용되면 똑같은 열량을 공급할 때 온도 변화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 설게 됩니다. 밥이 덜 익게 되니까 밥을 할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이 정적 비열이 적용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밥을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번 이 시간 여기에서는 이제 고전기체의 화학 포텐셜 이건 우리가 12주차 3차 시에서 고전기체의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체 원자수는 열적 평균값이 지금 열 평균값이 전체 원자수와 같다라고 우리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분포함수 F는 고전적인 분포함수인데 그러면 이제 람다의 exponential 마이너스 epsilon sub s over kt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전체 원자수가 각 궤도 함수에 있는 평균 원자수를 이제 모두 합한 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파랗게 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분배함수 한 개 분자의 입자의 분배함수를 나타내주고 우리가 이제 절대적 활성도 램다 곱하기 Z1이 이제 n은 그래서 우리가 람다 곱하기 Z1이 되고 이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양장 농도로 나타내주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Z1은 NQV 그리고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은 KT의 ln N큐분의 N이 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 화학 포텐셜의 수정이 필요한 예 중에서 우리가 뭐 원점 지로 포인트 에너지를 변형을 시켜주면 변형된 지로 포인트 에너지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원자의 스핀을 고려한다. 원자의 스핀을 보통은 양자역학에서는 S라고 쓰는데 여기는 엔트로피가 S라고 쓰기 때문에 좀 기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스핀을 I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스핀을 고려하는 게 스핀이 I인 입자는 스핀 다중도가 2I 플러스 1입니다. 예를 들면 스핀이 2분의 1은 I가 2분의 1인 놈은 우리가 스핀이 업인 놈도 있고 스핀이 다운인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핀 다중도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업인 입자하고 다운인 입자는 서로 다른 입자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핀 다중도가 생기는 경우 혹은 축퇴도가 생기는 경우를 내부 분배함수 인터널 분배함수라고 내부 분배함수라고 하는데 내부 분배함수는 2i 플러스 1을 꼭 포함시켜야 돼서 n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자리가 스핀 다중도가 들어가면 서로 다른 입자로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중도만큼 2i 플러스 1만큼 곱해줘야 되고 좌변에 2i 플러스 1만큼 곱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내부 분배함수 Z 인터널만큼 곱해주게 되면 우변도 똑같이 Z 인터널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Z1 자리에
Z1, Z 인터널 곱하기 Z1. 여기가 n 자리에 Z 인터널 곱하기 n이 되게 되면 우변도 Z 인터널 곱하기 Z1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NQ 대신에 Z 인터널 곱하기 NQ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Q 양자 농도가 Z 인터널 내부 분배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기존의 케미컬 포텐셜이 KT는 ln NQ분의 n이었는데 내부 자유도를 포함하게 되면 KT의 ln Z 인터널 NQ분의 n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유도를 포함하게 되면 분배 함수도 Z 인터널로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 분배 함수는 이제 원자의 스핀이 그 내부 자유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기체가 단원자가 아닌 경우, 다원자 분자인 경우는 뭐 회전 운동도 있고 진동 운동과 관련도 있고, 이러한 놈들이 다 내부 회전 운동, 진동 운동이 내부 자유도와 관계된 놈이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부 에너지에 의한 Z 인터널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Z 인터널을 이제 포함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케미컬 포텐셜은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NKT의 ln 분배 함수가 되는데, 그 분배 함수가 기존의 병진 운동만 있을 경우에다가 내부 자유도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그 Z1 곱하기 Z 인터널, 로그는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죠. 그래서 로그의 곱은 합으로 각각의 합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자유도가 포함이 되게 되면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NKT ln G1, 기존에 있던 프리 에너지에다가 내부 자유도에 의한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빨갛게 쓴 부분을 내부 자유도에 의한 프리 에너지, 그래서 F 인터널은 마이너스 NKT의 ln Z 인터널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도 변해야 되겠죠? 엔트로피 S는 마이너스 dF dt at constant Vn n인데 F가 F'으로 변했으니까 S라고 하는 놈도 S 더하기 S 인터널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기존의 엔트로피, 내부 자유도를 뺀 엔트로피 더하기 내부 자유도에 의한 엔트로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때 S 인터널은 마이너스 dF 인터널 dt at constant volume and 입자수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을 때 스핀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스핀이 아인 이상기체 원자, 스핀이 아인 원자 한 개에 대해서 스핀과 관련된 내부 분배함수, 스핀과 관련된 내부 분배함수는 아까 그 자유도만큼, 우리가 축태도만큼 스핀이 I인 놈은 2i 플러스 1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인 놈이기 때문에 그 놈을 고려해 준 게 내부 분배함수에 해당되는 거고, 내부 분배함수, 이게 이제 내부 분배함수는 독립적인 스핀 상태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스핀 상태수를 이제 고려를 해줬을 경우에 스핀에 의한, 스핀만 고려했을 때의 자유에너지는 F는 마이너스 KT ln Z 인터널, 여기서 이제 원자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은 1이고, 그래서 F 인터널은 마이너스 KT ln Z 인터널은 2i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KT의 ln 2i 플러스 1이 되고, 이 스핀에 의한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dF dt at constant volume and 입자수가 되니까 요 놈을 템퍼러처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시켜주면 K의 ln 2i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핀을 고려했을 때의 자유에너지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이때 스핀 효과를 포함한 전체 케미컬 포텐셜은 내부 자유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뮤는 KT의 ln Z 인터널 NQ분의 N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는 KT의 ln NQ분의 N 빼기 ln Z 인터널의 2i 플러스 1이니까 스핀 효과를 포함한
케미컬 포텐셜은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KT의 ln n큐분의 n 마이너스 ln 2i 플러스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I인, 이번에 P이 아니고 이제 관성 모멘트가 I인 3차원 강체 회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EL은 EI분의 L의 L 플러스 1의 H바 제곱이다. 이게 양자역학을 하신 분은 회전운동 에너지는 EI분의 관성 모멘트 E 곱하기 관성 모멘트 분의 각운동량의 제곱. 그게 회전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EL은 EI분의 L의 L 플러스 1의 H바 제곱이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각운동량은 012 하고 이제 정수로 나가고 L은 각운동량 양자수이고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다중도, 주어진 L에 대한 다중도는 왜 EL 플러스 1일까요? L이 주어졌을 때는 그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존재하는데 그 매그네틱 퀀텀 넘버, 질량이 아니고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주어진 L에 대해서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한 단계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최소 마이너스 L, 최대 L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운동량이 1이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마이너스 1, 0, 1, 3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다중도가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L에 대한 각운동량 에너지 준위에 대한 다중도는 혹은 축퇴도는 EL 플러스 1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분배 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내부 자유도, 회전자에 의한 회전운동 에너지에 의한 다중도 분배 함수는 GL 다중도 함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L 오버 KT 혹은 마이너스 베타의 EL 이렇게 주어지고 이 분배 함수는 모든 L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EL 플러스 1의 exponential 베타 EL 자리에 요거를 넣고 제가 EI분의 H바 제곱을 알파, 그래서 알파 곱하기 L의 L 플러스 1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베타 L의 L 플러스 1 그래서 그걸 모든 L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저온에서 KT가 알파보다 무지무지 작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가 분배함수의 첫 두 항만 고려해서 예제를 하나 이렇게 넣네요. 첫 두 항만 고려하여 열평균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뭐 당황하지 마시고 첫 두 항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L이 0일 때하고 1일 때만 고려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L이 0일 때하고 1일 때 고려를 해주면 분배함수는 L이 0일 때는 exponential 이게 1이고 여기는 exponential 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 1이 되고 L이 1일 때는 얘가 3이 되고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첫 두 항만 고려했을 때의 분배함수는 이렇게 주어지고 첫 두 항만 고려했을 때의 이거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면 에너지 U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G 그 로그 Z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Z분의 1의 DG D 베타가 되니까 요 놈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Z분의 1에 요 놈을 이제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 알파인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알파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나누기 분배함수가 되니까 요 놈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분의 6 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자유도를 포함했을 때의 분배 함수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이제 좀 양자역학하고 비슷하게 해서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 13주차 1차 시 엔트로피와 연력량 시간에서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S는 NK, Ln N분의 NQ 플러스 2분의 5라고 하는 우리가 사크로 테트로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지금 증명을 했고 이로부터 이제 이상기체의 연력량 정적 연력량은 2분의 3 NK, 정합 연력량은 항상 정적 연력량보다 큰데 우리가 이제 단원자 분자의 경우는 이제 CP는 CV 플러스 NK가 되고 그 결과는 CP는 2분의 5 NK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자유도가 있는 화학 포텐셜의 경우에는 내부 자유도에 의한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를 우리가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이 시스템의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뮤는 KT의 ln 이렇게 n큐분의 n 대신에 z 인터널 n큐분의 n이 됨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주차 2차 시 다음 차 시에서는 등온 팽창과 등 엔트로피 팽창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가역적인 등온 팽창 과정 그리고 가역적인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